안녕하세요. 한밤중의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인간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은 공포와 미스터리가 뒤엉켜 있는 섬뜩한 이야기의 세계입니다. 오늘 밤 차가운 달빛이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에 비추어질 때 모든 빛을 뒤로하고 저와 함께 저 너머의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그림자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두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었나요? 그리고 아쉽게도 최근에서야 걔가 그 상으로 이게 되게 이상한 능력이 하나 생겼다는 걸. 음줄전을 하던 트럭에 갇혀 제가의 가로수로 튕겨나가 나무에 자국이 날 정도로 머리를 들이박았다. 물론 나도 내 차를 몰고 있던 와중이었고 운전석에서 튕겨나갔다는 말이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튕겨나가서 맘종이지 그 안에 있었다면 난 분명 죽었을 것이라고 한다. 아니, 난 죽었던 것 같다. 분명 난 잠깐 동안 죽었었다. 나중에 특히 후 구급차 안에서도 실정지 상태였는데 자임이 계속되는 CPR 덕분에 기적처럼 심장이 살아났다. 뭔가 눈에 아른거렸던 게 우렁투시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게 구급대원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드론단이었던 건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터라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게 참 답답하다. 그리고 쾌급은 이상할 정도로 빨랐다. 사고가 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 이미 정상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혹시 모를 후유증을 걱정하던 게 무색할 정도로 그 상태는 몇 개월간 지속되었다. 물론 나 혼자 회복했다고 하긴 힘들고 가족들의 도움이 가장 크긴 했지. 부모님과 두 명의 여동생은 사고 후에 나를 극진히 보살펴줬고 난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게 이병이 생기곤 자유 며칠 전이었다. 회복은 되었으나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병원에 찾았을 때 안압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참 검사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된다. 지게가 두만을 사람을 써대는 그 거지 같은 느낌. 심지어 그걸 몇 차례나 반복해야 한다. 도전에 몇 차례나 눈을 깜빡이는 바람에 검사는 더 길어졌고 의사로 슬슬 짜증이 나는지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자임이 아슬아슬하게 마무리되었고 차트에 수치가 나왔다. 수치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애당초 내가 이상을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겠지. 곧이어 붉은 볼펜을 든 의사가 오른쪽 눈을 감게 하고 자신의 붉은 펜에 달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물론 이 검사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왼쪽이 끝나고 오른쪽 눈이 시작되기 전까지. 내가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의사를 보는 순간 의사의 귀로 영상이 재생되듯 일련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순간당 소리를 지를 뻔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떠오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적어보지 않았다는 누구도 그 기분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떠오른 두 명의 사람은 놀랍게도 두 명이었다. 병원에 들어올 때 본 접수처의 여직원과 지금 내 앞에서 펜을 흔드는 의사. 둘은 검사실 벽면에 있는 침대 위에서 아주 격정적인 키스를 하고 있었다. 이게 시발 쳤음. 나도 모르게 눈을 번쩍 뜨며 외쳤다. 그리고 그 순간 침대에 둘이 증발하고 펜을 든 의사만이 입상을 쓰며 나를 걸어본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가뜩이나 눈 깜빡이는 걸로 시간을 한참 잡아먹은 몸이 갑자기 검사하다 이것까지 뱉어대니 의사 입장에선 기분 나쁠 만도 하지. 그때까지도 난 잠깐 꺾여 있었다.
여기서 내가 방금 본 장면을 말한들 내 말을 믿어줄 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사고로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사실고를 열어보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가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괜찮은 대처였다. 거짓말치고 그럴듯했고. 근데 문제는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왼쪽눈을 감을 때마다 보이는 광경은 이제 거의 야동으로 변하고 있었으니 오히려 좋을 수도? 라고 할 뻔했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재생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이런 게 고이한 이게 참 난감하기 짝이었다.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검사를 이어가는 걸로 봐선 당연히 저 모습은 나에게만 보이는 것 같긴 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찬안했다. 머리통이 열리긴 싫으니까. 고달팠던 검사가 끝나고 설명을 들으며 꼬에 그 왼손 약지에 반짝이는 결혼반지가 보였다. 그 접수 보시는 분이 부인이신가 봐요? 직장 같으면 잘 싸우지 않아요? 예? 아니요. 저희 와이프는 변호사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그가 다만한 듯 나를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추측한 건데 실수했네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난 새롭게 발견한 내 능력을 실험했다. 이 능력은 오른쪽 눈으로 본 누군가의 마지막 범죄 장면을 보여준다. 길 건너 카페에서 웬 남자가 여성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간다. 남자가 길을 건너왔음에도 내가 오른쪽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면 다시 그 길 건너에 서 있는 남자가 똑같이 지갑을 훔치고 있다. 이어서 지갑을 잃은 여자를 오른쪽 눈으로 바라보면 백화점의 여성복 코너에서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며 욕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건 뭐 싸움으로 난리도 아니네. 누군가를 볼 때마다 잡히는 이 장면들은 때론 무서웠지만 너무 흥미로웠다. 재밌다.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흥미와 재미였다. 이상하다고? 간통, 통력, 사은이, 복수, 질투. 길을 걷는 사람들의 추억함을 본다면 누구나 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될걸. 능력을 발견하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셀 수도 없는 범죄를 목격했다. 누군가의 가장 깊숙한 비밀, 그 중에서도 가장 추억한 부분은 내겐 너무도 흥미로웠다. 그날 저녁 부모님 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난 독립한식을 되었고 지금은 룸메이트와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부모님과 여동생들을 보기 위해 가족 식사를 갖곤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얼굴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너무 궁금했다. 내 나는 가족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사고 이후로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겐 너무 큰 빚도 있었으니 웬만한 죄라면 그냥 웃어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그들이 죄가 있다한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나 싶었던 게 가장 크다. 그런 생각이 깔려있음에도 밥상 왼쪽 눈을 감으려니 남서임이 생겼다. 식탁에 앉으니 여동생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많은 생각이 머리에 스쳤지만 결국 난 왼쪽 눈을 감았다. 엄마를 보았다. 주방 벽에 기대어 토마정에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속으로 난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기에 대고 열심히 누군가를 욕하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 앞에서 저 정도의 욕을 한 적이 없어서 나름 의외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내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었다. 애초에 저 정도면 참 다른 사람이다. 저게 무슨 죄가 되겠어. 속으로 안도하며 5살 터울의 한참 어린 여동생을 다 보았다. 이제 점점 소녀체를 걷고 있는 여동생은 내눈에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른다. 그리고 역시나 그 아이는 수수한 모습과 같이 보이는 영상도 별것 없었다. 또래 친구의 생일 파티로 보이는데 커다란 선물을 받는 친구를 끌겨보는 모습. 질투심을 의뢰로 나는 사람들에게 보았고 대체로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였다. 다음에 모일 때 애들 선물이나 좀 사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다른 여동생을 다 보았다. 나와 2살 터울의 여동생. 어릴 때 아동복 모델까지 했을 정도로 예뻤고 지를까지도 눈부시게 예쁜 내 동생은 부모를 게 흔한 가난한 건 없이 더욱더 잘게 자라고 있었다. 한 가지 일이라면 어릴 때부터 잘 다니던 교회를 얼마 전부터 질색을 하며 가지 않는다는 점. 그렇다고 이걸 흔히라고 할 수 없지.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아이. 그런 그를 뒤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상이 펼쳐졌다. 옷이 잔뜩 찢겨 너덜거리는 모습으로 침대에 내던져 지난 보스. 그 뒤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둘러맨 남자가 목에 칼을 들고 머리채를 잡아 누른다. 제발 놔줘. 제발. 동생이 지면을 찌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난 그렇게 남자가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 영상의 말미, 티가 흐를 정도로 입술을 깨는 동생의 입에서 지독할 정도의 증오가 담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신을 증오한다. 신을 경멸하고 저주한다. 이게 이 아이의 죄라고? 울고 싶었다. 난 내 어린 여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녀가 애써 숨긴 이 사실을. 태연하게 앉아서 수저를 들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이 보인다. 나는 그렇게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이악물고 억눌렀다. 그렇게 더는 동생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내 아버지의 귀로 방금 전과 똑같은 영상이 재생되었을 때 내 세상은 번어져 내렸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이론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